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망설임과 복수 속에서 파멸로 치닫는 비극의 왕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4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 400년 전 한 남자의 고뇌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아는데도 끝없이 생각만 하다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햄릿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비극의 무대 덴마크의 엘시노아 성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덴마크의 존경받던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국가적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니 형이 죽은 지 2달도 안 돼서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심지어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와 재혼까지 해버리죠. 장례식 때 신었던 구두가 닳기도 전에 결혼식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진 겁니다. 겉보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화려한 축제 같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무언가 깊고 어두운 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덴마크는요, 말 그대로 2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외교사절을 맞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듯한 질서정연한 궁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은 어땠을까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숙부,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남편을 잃고 시동생과 결혼한 어머니, 이 모든 부도덕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평화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햄릿 왕자만이 그 역겨운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햄릿의 첫 독백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아직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세상의 허위와 가식의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그가 믿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너무나도 성급한 재혼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의미를 잃고 잡초만 무성한 잿빛 폐화였던 겁니다. 이렇게 깊은 허무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햄릿에게 그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밤중 성벽 위 싸늘한 공기 속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존재,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선왕의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이 전한 진실은요, 햄릿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선왕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죠. 정원에서 낮잠을 자던 사이 동생 클로디어스가 그의 귀에 맹독을 부어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햄릿의 개인적인 슬픔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정의구현이라는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유령의 명령이 그냥 복수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3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할 것. 둘째,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의 마음과 영혼은 더럽히지 말 것. 셋째, 어머니는 직접 벌하지 말고 하늘의 심판에 맡길 것. 이건 단순한 살인 청부가 아니죠. 복수라는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영혼은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짐을 아들의 어깨에 지운 겁니다. 자, 이제 햄릿은 이 거대한 과업 앞에 혼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복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방법과 결과를 생각하기 위한 끝없는 고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햄릿이 단순한 복수극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심리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햄릿형 인간 하면 뭘 떠올리죠? 막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건 이 인물에 대한 정말 큰 오해입니다. 햄릿의 망설임은 나약함이나 비겁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너무나 명석한 지성과 예민한 도덕적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결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핵심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한다는 겁니다. 햄릿은 유령의 말이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끌려는 악마의 속삭임인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바로 클로디우스가 아버지를 살해한 방식과 똑같은 내용의 연극, 이름하여 쥐덫을 그의 눈앞에서 공연하는 거죠.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연극이 진행되고 마침내 독살 장면이 딱 나오자 클로디우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새하얘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딱 걸린 거죠. 햄릿은 드디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쥔 겁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명분도, 의지도, 확실한 증거도 있죠.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클로디어스의 무방비한 뒷모습을 발견한 거죠. 햄릿은 칼을 뽑아듭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칼을 거두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그를 죽이면 그의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복수를 위한 완벽한 순간은 또다시 생각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독백은 햄릿의 고뇌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죠. 이건 단순히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과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인 죽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번민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그 거대한 줄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망설이던 햄릿.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딱 한 번의 충동적인 행동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 시작은 한 번의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어머니 겉으로들을 거칠게 추궁하던 햄릿은 커튼 뒤에 숨어 엿듣던 인기척을 클로디어스로 오인해서 망설임 없이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서 쓰러진 건 왕이 아니라 재상 폴로니어스였죠. 이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아버지의 겁적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의 연인 오피리아는 실성하여 노래를 부르다 강물에 빠져 죽고,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녀의 오빠 레어티스는 아버지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햄릿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왕 클로디어스는 바로 그 순수한 복수심을 이용해서 모두를 파멸시킬 교활한 판을 짜기 시작하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비극의 연쇄 반응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영국으로 쫓겨났다가 극적으로 덴마크에 돌아온 햄릿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막 들끓던 분노와 격정적인 고뇌 대신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초월한 듯한 깊고 차분한 평온함이 느껴져요. 그는 지독한 고뇌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레어티스와의 결투를 앞두고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햄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사소한 일에도 신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하물며 왕자인 자신의 죽음 또한 그 거대한 섭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의미를 끝없이 파고들며 피하려 했던 초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삶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독이 묻은 칼끝, 독이 든 술잔. 클로디우스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지만 광기로 가득 찬 복수의 무대 위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죠. 계획은 엉망이 됩니다. 왕비 거트루드가 아들을 위해 준비된 독주를 마셔버리고 햄릿과 레어티스는 격렬한 싸움 끝에 서로의 독 묻은 칼에 스치고 맙니다. 죽어가던 레어티스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자 분노한 햄릿은 마침내 클로디우스에게 남은 독주를 억지로 먹이고 독칼로 찔러 복수를 완성한 뒤 그 자신도 숨을 거둡니다. 결국 덴마크의 왕좌는 왕족 모두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 길고 긴 비극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햄릿은 먼저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 이성과 광기, 고귀함과 비열함이 뒤섞인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단 한 번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죠. 그리고 삶이란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 이거겠죠.
복수의 연쇄는 결코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자기 파멸의 길이라는 것. 햄릿처럼 거창한 복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삶에서 수많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섭니다. 행동할 것인가, 더 생각할 것인가?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인가,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가장 큰 고뇌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번쯤 햄릿의 깊은 고뇌를 빌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